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론태하기 미주은입니다. 여러분들 올림픽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국팀 응원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결과 체크하면서 만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림픽 시작하면서요, 미주은을 클릭해 주시는 분의 숫자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말에 미주은 함께 해주시는 진짜 찐팬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은 휴일에 걸맞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오래간만에 함께 해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의 제목은요, 돈의 본능이라는 책인데요. 아주 최근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그런 책이고요. 외국분들이 쓰신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석본이 나와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됐고요. 일단 저자 소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올린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토니 로빈스 그리고 피터 멀록이라는 분이 함께 쓰신 책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토니 로빈스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지금 보이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아마도 많이 접해 보신 얼굴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분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화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10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로 유명하고요. 현재 미국 최고의 독립 투자 자문 회사로 손꼽히는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이라는 회사의 CEO 그리고 베스트셀러 저자로 강연과 세미나를 통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은요, 바론즈 여러분들 잘 아시죠? 투자 자문 회사잖아요. 이 바론즈가 선정한 미국 독립 자산 관리 회사의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2017년이고요. 그리고 CNBC에서도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가 있는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 자문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1년 7월 25일 일요일 방송 제목은요, 미주은의 책 읽어주는 남자 돈의 본능입니다. 미주는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이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을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제가 하이라이트로 쫙 정리해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읽어보시죠. 자, 세 번째로 미주은의 개인적인 평가, 이 책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림픽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봐주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 일요일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미주은의 구독자로 새롭게 등록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분들 계시면요, 반갑다는 말씀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구독,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챕터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 책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먼저요, 미국에 계신 분들께는 제가 이렇다 할 투자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 책에 굉장히 자세하게 미국의 다양한 투자 상품을 이렇게 열거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챕터에 불과하지만 미국에 계신 분들께는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자꾸만 감정이 앞서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읽으시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나만의 주식 투자의 원칙을 아직까지 세우지 못하신 분들께 이 책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 그리고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마음 자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를 위한 건강한 마인드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부분이죠.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 제가 이 책을 쭉 읽어 나가면서요, 이 부분만은 내가 사랑하는 우리 미주은 패밀리 분들과 꼭 공유를 해야겠다, 이렇게 느낀 부분을 간추려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읽어보는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자, 이 책은요, 5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정의 시작, 두 번째는 계획 세우기, 세 번째는 길 떠나기, 네 번째 등반하기, 다섯 번째는 정상 정복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3부 부분에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아서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함께 읽어보는 순서를 준비해봤습니다. 재정적 자유에 관한 가장 커다란 비밀을 알려줄까? 아마 당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는 이를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이들조차도 재정적 안전을 확보할 만큼 많은 돈을 저축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돈을 벌면 벌수록 많이 쓰게 된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에게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세계의 8대 불가사의라고 칭한 것이 필요하다. 바로 복리 말이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공감이 가는 부분일 겁니다. 저 역시도요, 예전에 그 호텔리어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웨이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연봉이 뭐 한 1,500만 원 정도도 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됐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요, 1,000만 원을 벌 때나 3,000만 원을 벌 때나 뭐 7,000만 원을 벌 때나 사용하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가면서 이게 돈이 쌓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아마도 여러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저축만으로는 부를 쌓고 은퇴를 준비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바로 복리를 이용한 투자다라고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삶으로 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우리의 앞길에 놓인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며 그대로 방치해준다면 언젠가 반드시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도록 부추길 것이다. 인간의 두뇌는 태생적으로 잘못되거나 이상한 부분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삶의 위협이나 해가 되는 존재들 말이다. 뛰어난 투자자가 되려면 불확실성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잘못된 판단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이다. 뭐 예를 들어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 주식을 처분하고 현금을 침대 매트리스 안에 숨겨둔다든가. 자, 이 부분은요, 제가 다른 책을 읽으면서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 부분인데요. 사람이란 존재는 아무래도 여태까지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 인류가 진화해 오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조심성이 많고 위험을 회피하라는 그런 유전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를 살아남게 해준 우리의 기질, 위험성을 회피하는 이런 성향이 주식 투자에는 굉장히 안 좋게 작용한다. 이러한 요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묻는다.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투자자는 주가를 움직이는 주요 요인으로 실업률, 주택 보급률, 경제 정책, 통화 정책, 달러 강세, 소비자 심리, 소비 판매 동향, 금리 등을 뽑는다. 다들 인기 있는 항목들이다. 어떤 이들은 대답을 안다고 자신하지만 대부분의 대답은 틀렸다. 사실 주식시장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바로 기대 이익이다.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 결과 주가가 상승한다. 주가는 단순히 기업의 수익력을 반영하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쓸데없는 잡음에 불과하다. 자, 이 부분 역시 우리가 알면서도 계속 까먹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움직임, 외부의 환경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단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과연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집중해라.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와 다른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인류의 전성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세계는 지금도 계속 전진 중이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에게 지금이 역사상 최상의 시점이 될 수 있는 까닭도 그 때문이다. 인류의 진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의 미래는 선형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이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혁신적이고 기하급수적인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 와 있다. 훈련되지 않은 이들의 눈에는 초기 디지털 사진처럼 미진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착각은 금물이다. 이런 기술들은 지금 투자 게임의 판도를 바꾸고 있고 나아가 인류의 변혁을 이끌고 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미주은 채널에서 추구하는 그 성장주 투자와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현재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렇게 앞으로 향후 우리의 삶을 지배할 그런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진보할 그런 시점에 놓여 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한 그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의견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지금이 역사상 가장 투자에 적합한 그런 시기다. 우리는 굉장히 운이 좋은 세대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기운을 불러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연구들이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와 주요 주가 지수, 이를테면 S&P 500이나 다우존스 지수의 투자 성과를 비교하곤 한다. 결과는 전부 개인 투자자의 성과가 지수 평균에 비해 뒤처져 있음을 보여주며 일부는 심지어 그 격차가 매년 몇 %포인트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째서 이러한 시장 수익률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는가? 투자자들이 시장의 타이밍을 예측하려 하기 때문이다.
마켓 타이밍이란 주식시장에 치고 들어가거나 빠져나와야 할 최적의 시점이 존재한다는 개념을 가리킨다. 표면적으로는 꽤나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다. 주가가 하락하는데 왜 계속 머무른단 말인가? 그러나 주가 동향을 일정 수준 이상 꾸준히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완전한 수익을 얻는 데 있어 핵심은 바로 일관성이다. 분명하게 말한다. 마켓 타이밍은 아무 효력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마켓의 시점을 이렇게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이 저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뒤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조금 강조돼서 나오니까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진 파마의 효율적 시장 가설은 투자자가 시장을 능가하기 어려운 이유가 시장이 모든 관련 정보를 취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그리고 별로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도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갖기 때문에 당신이 시장 수익을 능가하는 지속적인 우위에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개인과 기관 그리고 신속한 컴퓨터까지 모두 동시에 똑같은 주식을 사고 팔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에는 거의 동시에 가격이 매겨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타이밍이 항상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전문가들 그리고 컴퓨터까지 끼어들면서 시장의 지수를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측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주가가 최고점일 때 탈출해 바닥일 때 다시 진입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55년 동안 일하면서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을 안다는 사람도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존 보글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해준 말이고요. 무수한 재무 자문가들이 시장의 타이밍을 잴 수 있는 시장 지표를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닝스타의 사장인 돈 필립스가 말했듯이 마켓 타이밍을 주요 투자 기준으로 삼아 장기적인 우수한 기록을 낸 뮤추얼 펀드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매우 설득력 있는 말이다. 펀드의 수익 실적을 평가하는 전문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는 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조정장은 증시가 고점에서 10% 이상 하락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20% 이상 하락하면 약세장, 베어 마켓이 된다. 조정장은 얼마나 자주 발생할까? 1900년 이후 조정장은 평균적으로 거의 매해 발생했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말고 그 시기를 잘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50세라고 치면 앞으로 조정장을 평균 35번이나 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지금 조정장이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사실 1900년 이후에 평균적으로 보면 그런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발표된 그 논문 결과에 따르면 1년에 한 3번 정도 조정장이 찾아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10% 정도 떨어지는 조정장은 3번 가까이 오니까 우리가 그 시기를 그냥 견뎌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너무 조정장을 걱정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주가가 10%나 떨어졌으면 약세장이 되기 전에 탈출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러나 대부분의 조정장은 약세장으로 악화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조정장의 평균 하락률은 13.5%이고 대부분 2달 이상은 지속되지 않으며 평균 지속 기간은 54일이다. 조정장이 실제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5번 중 1번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80% 이상은 약세장으로 진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올해도 조정장을 한번 겪었죠. 2월 달이었죠. 2월 말에 주가가 이제 한 10% 넘게 빠졌었잖아요. 이렇게 조정장은 자주 찾아오고요. 평균 지속 기간이 지금 54일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2달 정도 지속된다고 보면 되겠죠. 올해 첫 번째 찾아왔던 조정장 역시도 2월 말부터 한 5월 달까지 지속됐으니까 얼추 맞는 그런 통계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조정이 발생했을 때 주식을 현금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반응이다. 대부분의 경우 바닥을 치기 직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정장을 만났을 때 투자분을 현금화한다면 겨우 몇 번만으로도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우리는 조정장이 자주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대부분의 조정장은 약세장으로 진입하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조정에 들어갔던 시장이 늘 다시 회복했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 허둥지둥 주식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밖으로 달려갈 이유가 전혀 없다.
미주은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포트폴리오가 실적이 조금 저조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렇게 약세장이라든지 조정장이 발생했을 때 투자를 하고 있어서가 아니고요. 강세장이 나올 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따라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꾸준히 투자금을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률이 높은 방법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약세장은 조정장만큼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역시 늘 일어나는 일이다. 약세장은 주가가 고점에서 20% 이상 하락했을 때를 가리키며 대개 3년에서 5년마다 발생한다. 1900년부터 지금까지 약 35번의 약세장이 있었고 1946년 이후로는 15번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약세장의 평균 하락률은 33%이며 3분의 1 이상 40%가 넘게 폭락했다. 약세장은 평균적으로 약 1년간 지속되고 어떤 경우든 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유지되었다. 약세장은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그만큼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된다. 자, 미주는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앞으로 10년, 15년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는요, 우리가 약세장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왜냐면 한 3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것이 약세장이잖아요. 그리고 약세장은 3분의 1 이상이 40% 넘는 폭락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만간 우리도 한번 경험해야 될 것이 약세장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세장은 자주 발생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하기 때문에 이 약세장이 두려워서 투자를 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약세장이 결국에는 강세장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어째서 공황에 빠져 주식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약세장이 시장의 기본 가치에 즉각적이고 극적인 충격을 일으키는 사건에 의해 발생하지만 그럼에도 사건들 자체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세장을 초래하는 주가 폭락이 언제나 서로 다른 사건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이다. 투자자들은 이번에는 다를 거야 라고 말하며 공황에 빠진다. 약세장 뒤에 있는 이야기들은 모두 제각각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기술주 거품, 테러 공격과 전쟁, 유동성 위기,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 결과는 늘 똑같다. 경제는 항상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낼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행여나 이제 약세장이 가까운 미래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좀 신념을 가져야겠죠. 언젠가는 이 주식시장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약세장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나 예측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조정장과 마찬가지로 언제 약세장이 올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약세장을 유리하게 활용하려면 시장에서 빠져나오고 다시 들어가야 할 타이밍을 알고 무엇보다 이를 반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다면 행운을 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1980년 이래 주식시장은 매년마다 평균 13.9%의 하락을 겪으면서도 39년 중에 29년 동안 플러스 수익률로 마감했다. 지독하게 변덕스럽다. 주가는 평소에 엄청난 폭으로 오가기 때문에 거기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즐겨라. 약세장은 아주 흔히 발생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 50살이라면 앞으로 7, 8번은 약세장을 겪게 될 것이다. 그때마다 벌벌 떨 것인가? 주식시장을 들락날락 할 것인가? 아니, 그러면 안 된다. 당신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증시는 항상 회복되며 약세장은 항상 강세장으로 전환된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공황에 빠지는 것일까?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감정을 토대로 투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주식 투자 전문가 분들 중에 존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존리 대표님은 실제로 한국의 주식 투자 열풍을 이렇게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헌하신 바가 큽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항상 강조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주식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적금을 붓듯이 항상 적립식으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굉장히 자주 하시거든요. 굉장히 앵무새처럼 반복을 하시죠.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는요, 왜 적립식 투자가 바람직한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여기 한 리서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압금융연구센터는 20년간 매년 2만 달러의 현금을 투자하는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5가지의 전략 결과를 평가했다. 첫 번째는 전부 현금으로 저축한다. 두 번째는 현금이 생길 때마다 전부 투자한다. 세 번째, 현금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눠 정액 적립 형태로 주식에 투자한다. 전액을 매년 최악의 날에 투자한다.
최악의 날이라는 것은 연중 최고점 기록한 날을 얘기하고요. 다섯 번째로 전액을 매년 최적의 날에 투자한다. 연중에 최저점을 기록한 날에 주식을 매입한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시장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예상한 투자자가 87,004달러를 벌었고 현금이 생길 때마다 즉시 투자한 사람은 2위로 81,650달러를 벌었다. 그러니 앞으로 20년간 완벽한 날만 골라 투자할 수 없다면 지금 즉시 투자하는 쪽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게다가 최악의 시점에 투자한 사람도 아예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21,000달러를 더 벌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시장에 머무르는 편이 아예 투자를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자, 이 지금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타이밍 기다리는 거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1년 중에 가장 지금 최저점을 기록한 날에만 주식을 매입한다 하더라도요. 그냥 매일매일 돈 생길 때마다 는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 차이가 나지 않다는 거예요. 확률도 없겠지만요. 87,000달러가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투자의 그 수익인데 이 87,000달러는 가장 그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만 골라서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투자한 사람도 무려 81,000달러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괜한 고생하시지 마시고 그냥 월급 들어오면요 바로 그날 이렇게 사시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주가 사상 최고치 달성 같은 헤드라인을 보면 겁을 집어먹는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상황이 무서워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투자의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확률이 크다. 이런 주장에 대한 가장 흔히 듣는 대답은 조정장이나 증시 붕괴가 일어난 직후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언제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고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증시가 얼마나 상승할지 역시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자, 지금부터는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투자의 오류들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보실 부분은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선입견과 믿음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정보만을 찾고 중요시하는 한편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회피하거나 폄훼하는 경향을 가리킨다. 당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뉴스 채널이나 웹사이트, 정치 프로그램을 얼마나 자주 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면 이미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확인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온갖 주제에 대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 믿음을 뒷받침할 것들을 찾는다. 우리의 두뇌는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발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며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인지부조화라고 부른다. 물론 고도로 지적인 사람들은 평범한 이들과 반대로 행동한다. 기존과 다른 관점을 찾고 스스로의 생각에 도전하며 때로는 자신의 신념을 바꾸기도 한다. 숙련된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조금 더 유연하게 바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오랜 동안 이러한 문화를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데서 굉장히 많이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도 이제는 좀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 내가 믿고 있는 신념 그리고 나의 의견과 반하는 의견에도 어떠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반감을 가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1970년대 심리학자 데니엘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가 발표한 단내림 효과는 인간의 온갖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심리적 편향에 관한 연구들의 수문을 열었다. 단내림은 두뇌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정신적 지름길을 택하는 방법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심리학 용어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뇌로 들어오는 최초의 정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투자 세계에서 단내림 효과는 대개 주식의 매수가를 가리킨다. 어떤 주식을 주당 50달러로 매수했는데 30달러로 떨어졌다면 당신은 다시 50달러로 오를 때까지 계속 갖고 있을 것이다. 원래 매수한 50달러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더 많이 살 수도 있다. 만약 그 주식이 50달러에서 70달러로 오른다면 주가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생각에 처분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가 고정되어 있어 판단력을 흐리기 쉽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가가 고점에서 너무 많이 하락했다는 생각에 주식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새로 고점을 찍은 주식을 매수하지 않음으로써 단내림의 희생양이 된다.
자, 이 부분은요, 제가 미준을 통해서도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린 부분인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객단가는 그 주식을 평가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따라서 뭐 물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그 객단가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 해서 그 주식을 팔아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는 손실 회피 경향에 대한 연구로 유명하다. 손실 회피 경향은 사람들이 이득을 얻기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향을 가리킨다. 혹시 보석점에 가본 적이 있는가? 보석점 점원들은 항상 손에 반지를 끼워 보라거나 목걸이를 착용해 보겠냐고 묻는다. 그들은 손실 회피 경향을 활용해 당신이 그 제품을 사고 싶어 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손실 회피 경향은 보석 또는 다른 물품들을 일단 잠시 손에 넣고 나면 마치 내 것처럼 받아들여져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고 느끼게 한다. 손실 회피 경향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투자자에게 손해를 초래한다. 투자자들이 현금의 구매력이 시시각각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현금을 손에 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람들은 투자를 했다가 더 큰 손해를 입을까봐 날마다 돈을 조금씩 잃는 쪽을 감수한다. 이런 계획대로라면 당신이 가진 돈의 구매력은 24년도 지나지 않아 절반으로 뚝 떨어질 것이다. 자, 우리가 투자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현금이 계속 감소할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투자를 해서 손실을 보면 어떡할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여태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피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따라서 리스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혜택보다 조금 더 뻥튀기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고 이 저자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식 구입은 실존하는 회사의 일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소비자를 넘어 주주가 된다는 것이며 이는 사고방식에 있어 엄청난 변화를 초래한다. 금융 매체들은 종종 주식이 복권이나 도박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주곤 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상장 기업의 주식을 구입하면 지금 영업적인 진짜 회사의 일부분을 소유하게 된다. 이는 당신이 무엇을 왜 사고 싶은지와 관련해 더욱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다. 주식의 가치는 회사의 인지 가치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는요, 항상 주식 뒤에는 기업이 버티고 있다. 이 기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성, 잠재력에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시장만큼 경제 확장을 잘 반영하는 곳은 없다. 앞으로 10년 사이 경제와 비즈니스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리라고 믿는다면 주식시장은 당신의 돈을 투자하기에 최적의 분야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예측이 굉장히 어렵고 종잡을 수가 없다. 실제로 주식은 대략 4년마다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증시 급락은 흔한 일이며 때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추락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돈은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식시장은 은퇴처럼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채널의 제목이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죠. 우리는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책을 방송을 통해서 읽어보는 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나 책의 나머지 분들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요, 직접 시간을 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의 개인적인 평가 부분입니다. 이 책을 읽어보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점, 그리고 좀 아쉬움이 느껴졌던 점을요, 3가지씩 한번 꼽아봤습니다. 돈의 본능을 읽어보고 제가 가장 좋았던 부분 3가지를 말씀드리면요. 가장 첫 번째로 은퇴 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지향하는 은퇴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다. 두 번째로요, 조정장 그리고 약세장의 특성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마인드적으로 강한 훈련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투자자의 심리적인 부분을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미국 지역의 투자자, 은퇴자에 국한되는 내용이 조금 있었다라는 부분이 조금 저로서는 지루하게 느껴졌고요. 두 번째로 번역된 책의 특유의 그 문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부자연스러운 이런
본체가 가끔씩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초반 부분이 약간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 지역에 한정되는 내용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한 기승전결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내용이 좋아집니다. 뒷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좀 집중해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오늘 방송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캐치 미 이프 유 원트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연휴 방송과 마찬가지로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 4주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본능이라는 책을 읽어보고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4줄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가는 단순히 기업의 수익력을 반영할 뿐이다. 나머지는 쓸데없는 잡음에 불과하다. 자, 두 번째는요. 인류의 진보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의 미래는 선형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이다. 세 번째는 완전한 수익을 얻는 데 있어 핵심은 바로 일관성이다. 마켓 타이밍은 아무 효력도 없다. 마지막입니다. 주가는 평소에 엄청난 폭으로 오가기 때문에 거기 익숙해지는 것이 좋다.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즐겨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함께 읽어본 책이 여러분들의 건강한 투자 마인드를 형성하는데 작은아마 밑거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요. 제가 이 책의 첫 번째 부분에 있는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 마음이 내킬 때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나눌 수 있는 자유, 늘 너그럽고 평온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자유, 이것이 바로 재정적 자유다.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정신적 상태를 말한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